마포에 사시는 75세의 김정자 어르신은 작년까지만 해도 웬만한 집안일은 혼자서 다 하시더니 요즘 들어 갑자기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시장 가는 것도 예전보다 버겁다 하시고 지하철 타러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숨이 차고 힘들다 하십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몇 번을 쉬어가며 한숨부터 쉬십니다. 한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던 친구들 만나는 것도 요즘은 귀찮다고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드셔서 그런가 보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겠지.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직접 겪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75세 전후에 갑자기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노년학과 건강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주변 어르신들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75세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몸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기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5세를 기점으로 입원율이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3배, 만성질환 합병증은 4배까지 늘어납니다. 이 숫자는 통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이야기이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74세와 75세, 고작 1살 차이인데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이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어디에서나 또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시청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노년의 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왜 그런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근육의 임계점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부터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50대에도 아직 괜찮다고 느끼고 60대에도 생각보다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70대 초반까지도 나 아직 건강한데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75세 전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근육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시점에는 이미 65에서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계점입니다. 통장으로 비유하면 장호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순간과 비슷합니다. 이때부터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저절로 소리가 나옵니다. 무거운 물건은 아예 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근육이 줄어드니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한 달에 1%씩 근육이 줄어들고 3개월이 지나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6개월이 지나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전까지는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늘어납니다. 하지만 75세를 넘어서면 근육을 새로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70대 초반의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면역력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면역력은 어느 순간 절벽에서 떨어지듯 급격히 낮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의학 논문에서는 이 현상을 면역 절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75세 전후입니다. 이때부터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습니다. 2주가 지나도 기침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병원에 가면 폐렴 진단을 받습니다. 손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예전 같으면 며칠이면 나았을 상처가 이제는 쉽게 덧나고 염증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 알았던 대상포진이 수십 년 만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에는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백신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백신의 효과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백신에 반응할 면역 세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75세 이전에 면역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두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75세 이후의 면역력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지 기능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치매는 아니지만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아까 드시라고 놔둔 약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자꾸 헷갈립니다. 지난주에 했던 약속을 오늘 처음 한 것처럼 기억하거나 오늘 한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이 상태를 경도 인지 장애라고 부릅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경도인지 장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5년 안에 약 50%가 치매로 진행됩니다.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75세 이전에 두뇌를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했는지가 이후의 인지 기능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계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이 두뇌의 저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5세 이후에는 이 저축을 조금씩 꺼내 쓰며 버티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다약제 복용의 위험성입니다. 75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5개에서 7개의 약을 복용합니다. 아침에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점심 후 위장약, 저녁에 또 혈압약, 자기 전에 수면제. 약 먹는 것이 식사만큼 중요한 일과가 됩니다. 하나하나는 다 필요한 약입니다. 문제는 약들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어떤 약은 다른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어떤 약은 부작용을 증폭시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약물 연구가 1개 또는 2개의 약만 복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5개, 6개의 약을 동시에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실 정확히 밝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지럽고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럴 때 약 때문일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70대 초반에 약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75세가 되면 주변 환경이 급격히 바뀝니다. 매주 만나던 친구가 아파서 나오지 못합니다. 평생 함께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들이 이제 운전 그만하시라고 합니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활동 반경은 집 근처로 확 줄어듭니다. 하루 일과가 단순해집니다. 말할 사람이 줄어들고 웃을 일도 줄어듭니다. 이걸 단순한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의학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75세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은 70세에서 74세까지입니다. 이 5년이 이후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에 10번씩 3회, 벽을 짚고 팔 벌리기, 계단 천천히 오르내리기. 이 간단한 운동이 75세 이후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줍니다. 약을 정리하고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하나 배우세요. 집안을 안전하게 바꾸세요. 낙상은 75세 이후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